자, 교재 289쪽까지 왔습니다. 개용사에 대한 행정처분에서 두 번째 업무정지사유. 업무정지사유도 내용이 굉장히 많죠. 자, 다시 지도감독에 따라서 행정처분이 일어나고 행정처분은 정지와 취소라는 단원입니다. 다시 또 합니다. 행정처분에는 뭐가 있습니까? 자격취소, 또 자격정지, 그리고 등록취소, 그리고 업무정지가 있습니다. 업무정지, 그리고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한 지정취소. 그래서 행정처분은 한마디로 취소, 정지, 취소, 정지, 취소인데 지금 등록 취소에 대해서는 진하게 공부했죠. 절대적 취소와 상대적 취소가 있다. 절대적 취소, 결사, 허리, 사양, 일정. 상대적 취소 쭉 정리하셨는데 상대적 취소에서 아무리 복잡해도 업무 정지가 1년에 2번 보이면 상대적 취소입니다. 그래서 정지가 3번 보이면 절대적 취소다. 이제 이런 수업이 진행이 되었고 지금부터 업무 정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자, 업무 정지도 양이 많습니다. 제일 하단 등록 관청은 개용사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줄 걸까요? 6월의 범위 안에서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그래서 알 수 있는 것 업무 정지도 아무리 길어도 6개월이다. 6월의 범위 내에서 업무 정지입니다. 이 경우 별표입니다. 법인인 개용사에 대해서는 법인 또는 분사무소별로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줄 꺼놓고 별표.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시험에 이렇게 냅니다. 분사무소에 관한 것은 법인의 업무 정지를 내려야 한다. 그러면 틀려요. 지금 뭐라고 줄 것이었죠? 법인 또는 분사무소별로 업무 정지를 내릴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별표 딱 찍었습니다. 자, 넘어가면 드디어 업무 정지 사유가 1번부터 14번까지 쫙 내려옵니다. 자, 1번부터 14번 14개나 되지만 오늘 공부한 것도 있죠. 오늘 여러분 공부할 때 첫째 시간에 지도 감독을 할 때 개용사가 니나 감독 잘하세요 하면 위반이라 그랬잖아요. 그때 뭐 받고 6월에 업무정지, 거래정보사업자가 니나 감독 잘하세요 하면 500만 원 과태료라는 걸 첫 시간에 공부했죠. 그죠? 그때도 업무정지를 공부했다 이 말이에요. 자, 그게 10번에 있습니다. 봤으니까 10번 별표하십시오. 다 공부했던 것들이지만 10번 감독상 명령과 관련하여 보고, 자료 제출, 조사, 검사,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그 밖에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6월 이내에 업무 정지예요. 그래서 자료 제출하시오, 보고하세요. 이거 위반하면 6월에 업무 정지. 오늘 배운 거니까 별표해 놓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비교적 중요하다면 제일 위에 올라가면 1번 정도 별표예요. 임의적 취소 사유. 아까 좀 전에 했죠. 임의적 취소 사유 한번 위반 딱 하면 자동으로 뭐 나온다? 업무 정지.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 그죠? 1번. 근데 그 임의적 취소를 1년에 2번 했다. 그러면 바로 취소된다. 그까지 정리하셨죠. 1번 정도 하나 체크하시고 거기 2번도 그런대로 중요합니다. 별표 한번 찍읍시다.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2번 이상 업무 정지나 과태료를 받고 다시 과태료 받으면 업무 정지 사유니까 그것도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되겠네요. 자, 최근 1년 이내에 업무 정지 과태료를 2번 받고 1년에 정지 하나 과태료 하나 나오면 끄떡도 없어요. 다시 뭐 받으면 과태료 받으면 뭐 내리겠다? 업무 정지 내리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과태료 2번이면 업무 정지 한번 해당되는구나. 그렇게 정리하셔도 편하죠. 1년에 업무 정지 과태료를 2회 받아서는 끄떡도 없어요. 다시 한 번 더 과태료를 받으면 뭐 한다? 업무 정지 내리겠다. 과태료 2번이면 업무 정지 한번 나온다. 그렇게 정리하시고 자, 내려가면 큰 2번 업무 정지 기준. 역시 업무 정지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밑줄 딱 긋고 자, 그때 기준을 정하는데 밑에 역시 똑같습니다. 2번의 둘째 줄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고 이 경우 가중하여 처분하더라도 업무 정지는 6개월을 초과할 수는 없다. 이걸 보고 알 수 있는 것 업무 정지는 아무리 많아도 얼마다 6월 이하의 업무 정지다 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자, 오른쪽 표가 쫙 들어옵니다. 표 291페이지 상단에 가니까 거기 1, 2, 3, 4 네 가지 옆에다가 전부 기준이 얼마짜리로 돼 있죠?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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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월 있습니까? 그 4개 동그라미 하십시오. 자, 그러면 앞으로 6개월짜리 4개만 잡으시면 시험이 어떻게 나오더라도 이 4개는 따라갈 거예요. 그리고 밑에는 보니까 얼마짜리 되어 있습니까? 3개월, 3개월 이렇게 나가니까 내용은 모른다 하더라도 기준 6개월짜리가 4개가 있구나. 그거는 기억해 보자 이 말이죠. 그래서 그거 체크해 놓고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방금 했던 이야기를 한 번 더 강조합니다. 292페이지 분사무소에 대한 업무 정지. 방금 이야기했지만 동그라미 1번 법인 또는 분사무소별로 업무 정지를 내릴 수 있다. 그건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이제 시험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게 4번 시효제도입니다. 시효제도의 별표 탁 찍어놓고 이건 중요합니다. 업무 정지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3년에 동그라미 놓고 역시 밑에다가 소멸시효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자, 이게 지금 그림을 그릴 건데 여러분 지금 따라 그리지 마시고 이 그림이 지금 3개가 들어올 건데 지금 첫 번째 그림입니다. 그래서 그림 그린 거 잘 보시고 쉬는 시간에 다시 한번 그려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4번에 1번 시효는 이렇게 들어갑니다. 여러분 A라는 여러분이 중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다가 2000년 1월 1일 인장 등록을 위반했습니다. 공부하신 분은 압니다. 인장 등록 위반하면 제재가 뭐다? 6월 이하의 업무 정지입니다. 그 업무 정지 사유 중에서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인장 등록을 위반하면 6월 이하의 업무 정지 사유인데 여러분 이날 위반을 했지만 꼭 이날 적발된다는 보장은 없는 거잖아. 그죠? 내가 위반을 했지만 세월이 흘러서 2005년이 됐습니다. 1월 1일 지도 감독을 나가가지고 거래 계약서는 몇 년 보관하도록 돼 있죠? 손가락 펴놨습니다. 5년 보관합니다. 그러니까 감독 나간 사람이 거래 계약서를 5년치 가져와 보세요 해서 점검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5년 전에 인장 등록 위반한 것을 발견을 했어요. 그럼 이 사유는 업무 정지 사유지만 이 사유는 몇 년이 지나면 3년이 지나면 내릴 수 없다. 왜? 업무 정지는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지금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여기 행정처분이 5개나 있지만 소멸시효라는 건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업무 정지가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럼 이 지문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셨다면 여러분이 A 개공사로서 이렇게 소멸시효가 있다는 것은 유리한 거다, 불리한 거다? 좋은 거잖아, 유리한 거잖아, 그죠? 내가 위반을 했더라도 3년이 지났다면 굳이 업무 정지는 내릴 필요는 없다. 되겠습니까? 이를 뭐라 부른다? 소멸시효가 적용되는데 이거를 문제 낼 때는 자격 정지는 3년이 지나면 내릴 수 없다. 이렇게 들어오면 X. 등록 취소는 3년이 지나면 내릴 수 없다. X. 이거 찾아내셔야 된다고. 지금 업무 정지 파트라는 건 알고 있죠? 업무 정지는 3년이 지나면 내릴 수 없다. 그럼 이거를 강조하고 싶어서 여러분 2000년 1월 1일 위반한 것이 이중 소속을 위반했다고 칩시다. 이중 소속 위반하면 어떻게 되죠? 결사, 허리, 사용할 때 리가 뭐다? 절대적 취소되는 사유잖아요. 자, 2000년 1월 1일 이중 소속을 위반했지만 이날 꼭 적발된다는 보장은 없잖아 지금, 그죠? 세월이 흘러서 드디어 5년 만에 적발됐어요. 그러면 이 취소는 시킨다, 안 시킨다? 시킨다고. 여기에는 소멸시효가 없으니까. 그래서 비교해서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업무 정지는 3년이 지나면 내릴 수 없다. 우리는 이것을 뭐라 부른다? 소멸시효가 적용되는데 여기 등록 취소는 3년이 아니라 10년이 가더라도 적발되면 취소하겠다는 뜻이에요. 소멸시효가 없으니까 그렇게 비교해서 강조를 합니다. 시효제도 아주 중요합니다. 자, 오른쪽 293페이지 이제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한 지정 취소. 당연히 이건 앞에서 공부도 했고 여러분 167페이지 한번 펴보십시오. 교재 167. 자, 교재 167쪽 펴셨습니까? 교재 167페이지 앞부분에 썼던 것 5번 위반 시 제재 지정 취소 첫째 줄에 뭐라고 들어옵니까? 국토장관은 거래정보사업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사업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찾았습니까? 그때 5개 제목이 뭐였죠?
허운정해일 뭐라고 공부했죠? 허윤정이가 해산해서 1년 동안 취소됐습니다. 이걸 그때 공부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시 이제 우리 자리로 돌아와서 293페이지 그 내용이 그대로 붙어 있잖아 지금. 그죠? 293페이지 지정 취소 사유인데, 자, 지정 취소 사유 방금 공부하셨지만 뭐라고요? 허운정해일이 취소 사유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공부할 때 탤런트 허윤정이가 요즘 텔레비 안 보여요. 취소됐는데 왜? 해산에서 1년 동안 취소되었다. 이렇게 공부하라 그랬습니다. 허가 뭐죠? 그렇지. 허만 나오면 허위만 찾으시면 돼. 그러면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으면, 우는요, 운영 규정을 위반하면, 정보를 허위로 공개하면, 사망, 해산하면 더 이상 못하니까 취소하겠죠. 이런 1년 안에 운영 안 하면 취소한다. 그래서 취소 사유 5가지 많이 강조했고, 허윤정이가 해산에서 1년 동안 취소되는데, 허윤정이가 뭐 했다고요? 해산했습니다. 혼자 집에 가시다가 유산인지 출산인지 헷갈리지 마라. 이까지도 이야기했어요. 글자 달라지니까. 허운정해일이 취소 사유다. 그죠? 자, 여기서 또 중요한 거. 허윤정이가 해산에서 1년 동안 취소하는데, 취소하기 전에는 항상 청문한다 그랬잖아. 그죠? 근데 여기 딱 보면 청문 안 해도 되는 게 보여야 돼. 어디에요? 사망, 해산은 청문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각각의 취소 사유에 한 개씩이 딱 붙어 있다니까요. 사망한 자, 니 진짜 죽었나? 그럴 필요는 없죠. 그래서 밑에 교재 청문, 지금 했던 말을 다시 이야기합니다. 국토장관은 지정 취소 사유 중 개인인 거래정보사업자가 사망하거나 법인이 해산을 제외하고는 지정을 취소하고자 할 때는 뭐 해야 된다? 청문해야 된다. 그러면 이걸 별도로 기억하지 말고 각 취소되는 사유에 하나씩인 거예요. 자, 한번 물어봅시다. 자격 취소 사유 오늘 했습니다. 제목이 양대로 부정을 징하게 하는 자격증 날아가는데, 이때 청문 안 해도 되는 거 징역받았을 때. 그 다음 등록 취소, 결사적으로 허리 잡고 사양 일정 얼마나 강조했습니다. 그거 취소할 때 청문 안 해도 되는 거 사망 해산. 여기 있잖아. 지정 취소에 청문 안 해도 되는 것 사망 해산. 똑같아. 한 개씩 딱딱 있는 거예요. 확정된 사실은 청문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 이어지는 단은 293페이지 밑에 행정제재 처분 효과의 성계 찾았습니까? 거기 성계라는 동그라미 딱 하고 별표를 딱 찍으시는데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또 시험에 잘 틀립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지금부터 성계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먼저 그림부터 2개를 보고 그림 2개를 그려놓고 이 법조문을 다시 보면서 2번 수업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따라 그리지 말고 성계라는 것을 그림으로 먼저 한번 봅니다. 자, 지금 성계에 동그라미를 하고 별표를 하시는데 그림이 2개예요. 자, 이렇게 갑니다. 멀리도 가지 말고 여러분 자신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A라는 개공사가 중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하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재미가 없으니까 강남에서 한다고 칩시다. 자, 여러분 A 개공사 사장님이 강남에서 영업을 하다가 1월 달에 업무 정지 받았습니다. 왜 업무 정지 받았죠? 위반을 했으니까 받았겠죠. 그럼 3개월 정도 정지가 나왔다 치고 3개월이 지나서 풀려가지고 영업을 하다가 5월 달에 또 업무 정지 받았어요. 왜 받았을까요? 위반을 했으니까 받았죠. 우리는 이 사람을 보고 뭐라 부르는가 하면 정지 체질이다 이래 부릅니다. 일만 하면 걸려가지고 업무 정지 받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업무 정지를 2번 탁 받으면요, 공부한 거 있죠? 최근 1년 이내에 업무 정지를 2번 받은 자가 다시 한 번 더 업무 정지 받으면 뭐 한다? 절대적 취소된다라고 지금 오늘 계속 공부했잖아. 그죠? 자, 그럼 이 사람이 업무 정지를 2번 탁 받으면 공부한 사람은 안다니까요. 아, 위험해졌다. 그죠? 그러니까 위험하니까 스스로 폐업을 탁 내는 거예요. 자, 폐업 내고는 하던 일은 마저 해야 수수료 받을 거니까 옆에 동네, 강남의 옆에 어디죠? 서초에 가가지고 다시 재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는지 이해하시겠죠? 자, 2번 받으니까 위험하다. 폐업 딱 내고 하던 일은 마저 해야 되니까 옆에 동네 가서 다시 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다가 10월 달에 다시 업무 정지 나왔어요. 왜 나왔지요? 정지 체질이니까. 그럼 일만 하면 걸려가지고 정지 받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나는 서초구에서는 한 번밖에 정지 안 받았다. 이렇게 설명을 한다면 이런 법이 성립을 못 하잖아, 지금. 그죠? 전부 2번 받으면 어떻게 한다? 폐업 내고 옆에 동네 가서 새로 하지. 이렇게 되잖아. 그죠? 그래서 안 되겠다. 업무 정지는 받은 날로부터 얼마간 따라가 보겠다. 1년간 성계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야 합리적이라는 건 이해하시겠죠? 지금 그죠? 여기에는 하나 더. 정지뿐만 아니라 과태료도 1년간 성계합니다. 왜 그런가 한번 보세요. 1년에 업무 정지 과태료 2번 받은 자가 과태료 한 번 더 받으면 정지 내려야 되잖아. 그러니까 과태료도 1년에 몇 번 받는지를 관리해야 되잖아, 지금. 그죠? 그래서 정지와 과태료는 처분받은 날로부터 1년간 성계하는 거예요. 그림을 그렇게 그렸단 말이에요. 이거를 시험에서 얼마나 나오는가 하면 폐업한 날로부터 1년간 하면 틀리잖아, 지금. 그죠? 그림을 잘 보셔야 된다, 이런 뜻이고. 자, 성계가 하나 더 있습니다. 2번째 성계는 이렇게 갑니다. 똑같이 여러분 자기 일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A가 중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강남에서. 그지? 하다가 어떤 행위가 적발이 됐어요. 적발. 그냥 적발됐다. 이러니까 좀 재미가 없으니까 오늘 배운 대로 이중소속이 적발됐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이중소속은 결사, 허리, 리. 이중소속은 취소되는 사유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중소속이 적발이 돼버렸어. 그러면 그게 취소되는 사유죠. 또는 인장 등록을 오늘 위반했는 게 오늘 적발됐어요. 적발되면 그거는 업무 정지 사유잖아요. 자, 그러면 어떤 행위가 적발이 되는데 취소나 정지되는 사유였는데, 자, 그러면 오늘 적발이 됐으니까 좀 있으면 취소나 정지가 나오겠죠. 내일 모레쯤. 그죠? 근데 내가 그 취소나 정지를 안 받으려고 스스로 폐업을 탁 내요. 자, 요거부터 이해돼야 돼. 자, 오늘 내가 위반을 해가지고 적발된 자가 정지나 취소가 나오기 전에 내가 먼저 폐업을 탁 낼 수 있다, 없다? 있다. 그죠? 내가 폐업 냈는데 말릴 사람 누구 있는데, 지금? 여러분 간판 내리겠다는데 누가 말리겠어요? 이거부터 이해돼야 돼요. 오늘 이 사람이 왜 폐업 냈죠? 취소나 정지를 안 받으려고. 그죠? 그냥 하고 싶어서 했는 게 아니라니까, 지금. 그죠? 자, 어떤 행위가 적발이 딱 되니까 취소나 정지가 곧 나오겠지. 나오기 전에 내가 먼저 폐업 딱 낸다니까요. 왜 폐업 냈죠? 정지나 취소를 안 받으려고. 우리말로 도망가려고 폐업 낸 거예요. 그리고 영 가버리면 되는데 고개 숙이고 조신하게 있다가 하던 일은 다시 해야 되니까 저희를. 그래서 옆에 동네 서초에 가서 재등록을 딱 하는 거예요. 재등록을 하고 다시 그 일을 그대로 하게 해준다면 지금 취소나 정지 받을 놈이 있겠다, 없겠다? 없지. 적발되면 전부 다 폐업 내고 옆에 동네 가서 새로 다 하지.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 그죠? 그래서 재등록이 딱 들어오면 폐업 전에 위반 사실을 뭐 한다? 성계한다. 법을 이렇게 만들었다고요. 그럼 성계를 한다는 말은 재등록이 딱 들어오면 당신은 취소될 일이 있었지요? 취소시키겠고, 정지할 일이 있었지요? 정지를 하겠다. 우린 이것을 행정처분을 성계한다. 이렇게 말하고, 여러분 들어보니까 이렇게 해야 합리적이라는 것도 이해하셔야 되겠죠?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런데 취소는 3년이 지나면 성계하지 않아요. 정지는 1년이 지나면 성계하지 않는다가 개공사를 도와주는 거기 때문에 더 중요하다고,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취소될 자가 취소가 됐더라도 3년만 지나면 우리는 영업할 수 있잖아. 그죠? 근데 이 자가 벌써 3년 동안 안 했다면 굳이 취소된 효과하고 똑같으니까 굳이 취소할 필요는 없다. 이 말이에요. 이해 안 돼요? 자, 여러분, 내가 적발이 딱 됐어. 그러고 내가 취소를 안 받으려고 폐업 내버렸다니까. 내고 한 10년 있다가 다시 들어왔어요. 근데 너 10년 전에 위반하는 거 있잖아. 취소하겠다. 그러면 이거 어디까지 따라올 건데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그러니까 3년이 지나면 안 한다고. 왜? 어차피 취소됐더라도 3년만 지나면 할 수 있으니까. 다시. 정지될 일은 오늘도 배우셨지만 정지는 아무리 길어도 얼마다? 6개월의 정지잖아요. 그럼 6개월 동안 영업 안 했으면 정지된 효과하고 똑같잖아, 사실은. 그러면 성계를 안 해도 되는데 요거는 도망갔다고 좀 더 붙여서 1년이 지나면 성계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더 합리적이지 않나요? 어차피 자기가 정지를 받았더라도 6개월 뒤에는 할 수 있는 거잖아, 지금. 그죠? 그래서 요 부분이 더 중요해요.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요 두 개의 성계의 그림을 이해하셨습니까? 법으로 한번 봐요. 법조문. 293페이지입니다. 제일 하단. 자, 지금 했던 그림을 기억하시면서 개공사가 폐업 신고를 한 후 뭐 했다고요? 폐업을 해놓고 다시 개설 등록을 한 때는 폐업 전의 개공사의 지위를 성계한다.
성계 동그라미. 그때 넘어가면 자, 폐업 신고 전의 개공사에 대해서 업무 정지 동그라미 합니까? 과태료 동그라미 합니까? 지금 그림 기억하시면서 이 두 개의 해관 행정처분의 효과는 언제요? 처분일로부터 1년간 성계한다. 동의하시겠죠? 자, 처분일에 줄 닦아놓고 밑에다가 폐업일 하면 X 표시해야 된다니까요. 폐업일 하면 X. 내려가면 3번 또 그림 그리는 기억합니다. 재등록 개공사에 대한 행정처분 하여 동그라미 1번, 3번에 1번. 등록관청은 폐업 후 3년 내로 재등록한 개공사에 대해서는 폐업 신고 전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 등록 취소를 할 수 있다. 맞습니까? 그럼 3년 내에는 할 수 있다는 말은 3년 지나면 안 한다 이 말하고 같은 말이잖아요. 이게 그죠? 그 말을 밑에 다 적어놨어요. 2번 등록관청은 폐업 후 1년 이내에 재등록한 개공사에 대해서는 폐업 신고 전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 뭐 업무 정지를 내릴 수 있다. 그 말은 1년이 넘으면 업무 정지 내릴 수 없다. 이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거를 또 적어놨어요. 밑에 3번 등록관청이 재등록한 개공사에게 폐업 전의 사유로 등록 취소 처분을 할 수 있었으면 줄 것입니다. 폐업 기간과 폐업 사유 등을 뭐 고려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줄 딱 꺼놓고 옆에다가 할 수 있다 하면 X 표시해 놓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고려를 해주는 게 유리할까요? 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되는 게 유리할까요? 해주는 게 유리해. 그래서 법조문이 고려를 해주라 이렇게 딱 법을 만들어 놨는데 시험에서 고려할 수 있다 이래 들으면 틀린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런 것들은 예민하게 공부하면 절대로 못 맞춰요. 혼자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걸 못 따라온다고. 이거 법을 왜 이렇게 만드는지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반드시 기간과 사유를 고려하여야 한다. 법에 이래 돼 있다고. 이걸 반드시 고려를 해주라는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불리하게 들어가면 안 된다. 표시 딱 해놓고 보실 때마다 훈련해 놓으셔야 돼요. 그 지금 읽었던 것들이 그대로 한 번 더 적어놨어요. 밑에 봐요. 2번에 1번 3년을 초과하여 폐업하면 재등록 개공사에 대해서는 폐업 신고 전의 위반 행위로 뭐 할 수는 없다. 등록 취소할 수는 없다. 그럼 3년을 초과해서 그럼 3년 이내는 하겠다 이 말이잖아. 이게 지금 그죠? 바로 밑에 2번 1년을 초과하여 폐업한 후 재등록한 개공사에 대해서는 폐업 신고 전의 위반 사유로 뭐를 할 수는 없다. 업무 정지를 할 수는 없다. 똑같은 말을 다 두 번씩 적어놨다니까. 이게 다른 내용이 아닙니다. 같은 내용. 자, 그래서 이제 그림 두 개를 그렸는데 제가 이 수업을 오랫동안 진행을 해보니까 그죠? 여러분들은 이 그림이 지금 이게 세 가지잖아요. 지금 여기 소멸시효부터 성계하는 거 두 개, A 개공사 입장에서 그림이 세 개인데 이거를 지금 시험 칠 때까지 한 100번 그릴 겁니다. 앞으로 100번 그릴 거고 오늘 이제 이 그림도 한번 다시 여러분 잘 그려보세요. 그랬는데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이걸 하나 설명할 때는 다 이해해요. 근데 이걸 한 문제에 또 넣어놓으면요.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하면 업무 정지는 3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여기 보면 취소는 3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이거하고 막 뒤섞여 있는 거예요. 지금부터 그죠? 여기는 취소는 3년이 아니라 5년이 가더라도 취소한다 그랬잖아요. 지금. 여기는 취소 3년 지나면 안 한다면서 또 그죠? 업무 정지는 받은 날로부터 1년간 성계한다 해놓고는 1년이 지나면 안 한단다. 또 이게 또 무슨 말인데 이러면서 이게 하나만 문제가 나오면 따라가신다니까. 이 문제만 딱 내놓으면 그걸 이해한다니까요. 요 한 줄만 딱 내놓으면 이해한다니까. 이거를 똑같은 지문을 5개 한 문제에 들어간다고. 어지러지런가 봐요. 이거는 3년이 지나면 안 한다고. 또 5년이 지나도 한다는데 이거는 또 3년이 지나면 안 한다는데 자기 혼자 막 꼬여가지고 구분을 못 한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그림을 그려보셔야 된다. 제가 그랬는데 이게 차이가 뭘까요? 지금 하나하나 설명할 때는 다 이해했잖아. 다시 한번 복습해 봅시다. 내가 위반한 사유가 업무 정지에 해당되는데 위반을 했더라도 오늘 적발된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근데 이게 3년 뒤에 3년이 넘어버리면 그 업무 정지는 굳이 내릴 필요는 없다고. 왜 그러면 업무 정지는 소멸시효가 적용되니까. 이걸 설명을 잘 하려고 그럼 오늘 위반한 것이 취소되는 사유다. 취소되는 사유는 5년이 지나더라도 취소할 수 있다니까요. 소멸시효가 없기 때문에. 이해됐죠? 두 번째 한번 봐봐요. 1월 달에 업무 정지 받았어요. 5월 달에 업무 정지 받았어요. 그 업무 정지 2번 받으면 위험해진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내가 스스로 폐업을 내고 옆에 동네 가서 새로 등록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업무 정지 받더라도 업무 정지는 받은 날로부터 얼마 동안 1년 동안에 몇 번 받는지를 확인해 봐야 된다고. 이해하시겠죠? 그때는 과태료도 1년간 성계하는데
조심해야 될 거 폐업일로부터 1년이 아님에 조심해야 된다고요. 두 번째 그림은 내가 오늘 위반한 것이 적발이 딱 돼버렸다. 적발 딱 되면 그게 취소되거나 정지되는 사유겠죠. 내가 취소나 정지를 안 받으려고 스스로 폐업을 탁 낸다니까. 살짝 도망갔다 이 말이에요. 도망갔다고. 폐업을 내고는 영 가버리면 되는데 좀 이따가 다시 영업하러 들어온다니까요. 재등록하러 딱 들어오면 폐업 전에 위반한 것을 성계해서 취소될 일은 취소를 시키고 정지는 정지를 하겠다. 이게 성계인데 그런데 취소는 몇 년이 지나면 안 한다? 3년이 지나면 안 하고. 왜 안 한다고요? 어차피 취소됐더라도 3년 지나면 할 수 있으니까. 정지는 1년이 지나면 안 해요. 왜 그런가 하면 어차피 정지는 받으면 6개월 정지인데 요거는 도망갔다고 괘씸죄를 좀 붙여서 법에 1년이 지나면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하나하나는 이해를 다 하는데 이걸 한 문제에 넣어놓으면 꼬이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서 차이가 뭘까를 스스로 물미를 좀 터야 돼요. 잘 안 털까봐 힌트를 주면 여기 소멸시효에는 폐업이라는 글자가 없어요. 폐업이라는 글자가 없으면 여러분 이 그림만 보고 있어야 돼요. 근데 주어진 문제나 지문이 폐업이라는 글자가 딱 들어가면 이 두 개 그림을 놓고 보고 있어야 돼요. 그때는 이걸 보면 안 된다고. 되겠죠? 어떤 지문이 흘러가는데 폐업이라는 글자가 들어가면 이 두 개 그림을 보라고. 폐업이 안 보이면 이것만 봅니다. 오늘 다음 주 우리 5월 달에 기출문제 특강임 할 때 한번 해봐요. 연습 한번 할 거예요. 그때도 또 이 그림 그려놓고 시작할 거예요. 자, 다시. 폐업이 안 보이면 어느 그림만 본다? 이 그림만 본다. 그 내용에 폐업이라는 게 흘러가면 요거 두 개만 놓고 생각한다. 됐죠? 그러면 해결돼요. 그렇게 해서 거기까지를 짚어놓으셔야 됩니다. 자, 제일 밑에 294페이지 법인의 대표자 제목에 동그라미 놓고 자, 1번 법인인 개공사가 폐업 신고를 하고 대표자가 다시 개설 등록을 한 때는 줄 걸까요? 대표자가 폐업 신고 전의 법인의 개공사의 지위를 성계한다. 이건 이런 뜻입니다. 이제 잔머리 쓰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한번 봐봐요. 여기 A라는 개공사가 강남에서 영업을 하다가 취소됐어, 적발됐어요. 그러면 서울 중개 주식회사를 하던 자가 적발이 딱 되면 요거 취소 안 받으려고 폐업할 수 있다 그랬죠. 폐업을 하고 다시 살짝 들어올 때는 서울 중개 주식회사는 걸 빼고 그냥 미래공인중개사 이러면서 싹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여기의 대표자였던 자는 성계해서 취소나 정지를 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자들이 많아요. 법인으로 유지하던 자가 폐업을 탁 내고는 개인으로 딱 들어온다니까요. 그러더라도 대표자였던 자는 성계한다. 이럴 수도 있겠지. 여기 강남에서 영업을 할 때 행복공인중개사 영업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취소될 사유가 적발이 딱 되니까 폐업을 내고 다시 서초에서 들어올 때는 행복으로 안 하고 미래공인중개사 이름을 딱 바꿔서 들어온다고. 그래도 따라가면서 성계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법인은 누구를 성계한다? 대표자를 성계한다. 됐습니까? 제목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내용이 295페이지 위에 또 보충 설명해 줍니다. 지금 똑같은 말인데 295페이지 상단 동그라미 2번 법인인 개공사가 누가요? 법인인 개공사가 폐업 신고 후 뭐 하고요? 자기 스스로 폐업을 해놓고 대표자가 재등록을 하면 법인인 개공사에게 처분했던 업무 정지와 과태료는 그 대표자에게 처분일로부터 1년간 성계한다고요. 똑같은 말이에요. 지금 이게. 바로 밑에 3번 등록관청은 폐업 후 재등록한 법인의 대표자였던 자가 폐업 신고 전에 법인인 개공사가 위반 행위를 사유로 해서 뭐 할 수도 있다. 등록 취소나 업무 정지고 대표자에게 성계하겠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죠? 그 이야기는 똑같은 말이 전달됐고. 자, 이어지는 단어는 3번 벌칙. 자,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수업인데 또 전체를 다 나타내는 단원이죠. 그리고 오늘 수업은 이제 중개사법청을 총괄 시간이고 한 달치를 복습 또는 늦게 들어온 사람은 예습이다 그랬는데 지금 또 벌칙도 한 달 동안 공부했던 걸 지금 한 시간에 다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단순 암기로 출제되는데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해당되는 단원에서 위반한 것에 대해서 크게 형벌이라는 걸 공부하셨고 질서벌 하는 걸 공부하셨어요. 앞으로 형벌하면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까지 들으셨지만 3년 징역 3천만 원짜리 벌금 또는 뭐 배우셨습니까? 1년 징역 1,000만 원짜리 벌금을 공부하셨어요. 질서벌에도 두 가지 공부했어요. 뭐 500만 원짜리 과태료 그리고 얼마요? 100만 원짜리 과태료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네 가지를 벌칙이라 부릅니다. 그리고는 가장 센 벌칙은 무엇입니까? 하면 뭐라고요? 3년에 3천. 가장 약한 벌칙은요, 100만 원짜리 과태료. 그렇게도 대답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지금 한 달 내도록 위반하면 받는 벌칙이 이렇게 출발했고, 이 단어는 단순 암기로 출제하겠죠. 3년에 3천만 원짜리 하나, 둘, 셋, 네 개 놓고 다른 놈 딱 올라오지. 3년에 3천 아닌 거 고르세요. 이렇게밖에 문제 물을 수밖에 없죠. 단순 암기니까 지금 3, 4월 초창기 수업은 여러분들이 조금 양이 많게 보여서 힘들지만 이게 7, 8, 9월 달 되면 여기가 초등학교 교실같이 입에 여러분들을 제갈 따라옵니다. 이 단원에서 문제 나올 때 다 맞췄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힘들어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이게 3, 4월 초창기에는 많게 보여. 그죠? 근데 앞으로 암기법 해가면서 계속 돌아간다고요. 저절로 이 단어는 점수 따는 단어입니다. 자, 295페이지 하단 형벌 3년에 3천만 원짜리가 쫙 들어오는데 여러분 다 공부했던 거니까 나 지금 어느 정도 기억이 남아있는지 이렇게 스스로도 한번 체크해봐요. 박스 1번 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는 자. 자, 하지 아니하고 하는 자를 한마디로 뭐? 무등록업자 3년에 3천입니다. 무등록 적어놓고 2번 무등록에 사촌 형님쯤 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 거짓으로 등록한 자. 거짓 동그라미 놓고 다른 사람 자격증을 자기 이름을 딱 붙여서 등록했다. 이 무등록과 같은 급이잖아 지금. 그죠? 3년에 3천. 자, 3번 이제 금지행위에서 공부했습니다. 3번 첫째 줄 끝에 정서 등의 매매 교환. 정서 동그라미. 4번 직접거래 동그라미. 쌍방대리 동그라미. 금지행위에서 공부했습니다. 5번의 셋째 줄 투기를 조장하면 투기 조장 동그라미. 6번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둘째 줄 끝에 중간에 시세의 부당한 영향. 시세 기억납니까? 동그라미. 7번 단체를 구성하여. 단체의 동그라미. 단체만 보면 3년에 3천. 자, 그 다음에 거기 8번 옆에는 누구든지라는 거 하나 적어놔야 돼요. 누구든지 해당되는 거 5개 공부했어요. 거기 5가지가 지금 나와요. 8번에 둘째 줄에 유도하는 행위. 유도 동그라미. 누구든지 유도하면 3년에 3천. 9번째 똑같은 말들입니다.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해서 역시 셋째 줄에 뭐 유도하는 행위. 유도 동그라미. 10번 둘째 줄에 유도하는 행위. 온라인 커뮤니티 똑같이 나가잖아 봐요. 유도 동그라미. 11번 둘째 줄에 방해하는 행위. 방해 동그라미. 마지막 12번 역시 둘째 줄에 보면 유도하는 행위. 유도 동그라미. 자, 여기까지가 3년에 3천인데 우리가 해당 수업에 이렇게 공부한 거예요. 3년에 3천만 원짜리 제일 첫 번째 뭐? 무등록업자. 요 제일 나쁜 놈이에요. 무등록업자. 사촌 형님. 거짓으로 등록한 자. 그 다음 금지행위에서 정서를 직접 거래, 쌍방대리, 투기를 조장하면 3년에 3천. 여기 도입되기를 시세를 조작하거나 단체를 구성하면. 그리고는 누구든지 하면 안 되는 것이 유도하거나 뭐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유도는 모두 몇 개? 4개가 똑같이 나오죠. 유도. 자, 이게 3년에 3천이고 여러분들은 정서부터 여기까지를 어디서 공부했다? 금지행위에서 공부한 거예요. 금지행위에서 공부했으니까 2개만 더 붙이면 3년에 3천이 끝나잖아요. 무등록업자, 거짓 등록업자. 한 달 동안 했는 걸 1시간 만에 정리하니까 많게 보여서 그렇지 결코 힘든 단어는 아닙니다. 천천히 이제 익혀 나갑니다. 자, 한번 더 합시다. 제일 센 놈, 3년에 3천만 원짜리. 제목이 뭐죠? 무등록업자, 거짓 등록업자, 정서를 직접 쌍방으로 투기를 하거나 시세를 조작하거나 단체를 구성하면 3년에 3천인데 이번엔 누구든지 하면 안 되는 것도 있어요. 누구든지 뭐 유도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자, 그 다음에 1년에 1,000만 원짜리 한번 가봅시다. 교재 296이죠. 밑에 1년에 1,000만 원짜리. 이렇게 많아도 묶으면 몇 개 안 됩니다, 이게. 자, 1년에 1,000만 원짜리는 노래 이래 부릅니다. 거기 1번, 2번이 똑같아요. 묶어놔봐요. 1번, 2번을 쫙 묶어보면 1번.
다른 사람에게 자기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양도되어 하면 양도 동그라미. 2번 똑같다 그랬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자기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봐요. 똑같이 나가잖아요. 둘째 줄에 등록증을 양도되어 하면 양도 동그라미. 아, 그러니까 증을 빌려주고 빌려받으면 무조건 1년에 1000. 1번, 2번 같은 놈. 자, 3번. 이중으로 사무소 개설 등록, 이중 동그라미. 이중 들어가면 1년에 1000입니다. 4번. 2개 이상 사무소를 두거나 임시중개시설물, 그때 사무소 할 때 사이에 동그라미 해놓고 똑같은 거잖아요. 2개 사무소나 텐트나 파라솔을 치고 하는 것도 사무소로 본다. 그죠? 5번째, 또 중간에 놓습니다. 주 거래상 종료사항에 대해서 거짓된 은행, 동그라미, 검증이죠. 6번,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매매, 동그라미. 7번, 끝에 그에게 자기 명의를 이용하는 것을 협조행위, 이렇게 공부했어요. 협조, 이렇게 하나 적어놓고 1년에 1000. 7번 끝에 협조 적었습니까? 8번, 사례, 정려, 그 밖에 어떠한 명목으로도 초과하여 금품을 받으면 금품, 동그라미. 9번, 거래정보사업자가 개공사로부터 공개받은 정보를 위반합니다. 밑에 둘째 줄에 정보, 동그라미. 10번, 업무상 비밀을 누설한 자, 비밀 준수 위반, 동그라미. 비밀 누설하면 1년에 1000이라고 배웠습니다. 11번, 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라는 명칭, 공인중개사 할 때 동그라미 합니다. 바로 밑에 12번도 개공사도 아닌 자가 개공사인 것처럼 개공사할 때 동그라미. 마지막 올라가서 역시 개공사 아닌 자가 표시 광고를 합니다. 개공사 아닌 자 동그라미 하면 000 나오죠. 자, 그러면 이제 1년에 1000만짜리는 시험 칠 때까지 노래를 이렇게 부릅니다. 1년에 1000만원짜리 양, 이, 사가 이렇게 가는데 여러분 기억하기 적으로는 양이사니까 두 사람의 양이사가 있다 이렇게 기억하는 거예요. 양, 이, 사가 그 금을 받고 매매에 협조하게 되면 그 금이 큰 돈이다 이렇게 기억하라 그랬죠. 그 금을 받고 매매에 협조하면 1년에 1000만원씩 벌어도 전공이 아니고 비전공이다 이렇게 공부합니다. 자, 한 번만 더 합시다. 1년에 1000만원짜리 제목이 뭐지요? 이, 사가 그 금을 받고 매매에 협조하게 되면 1년에 1000만원씩 벌어도 전공이 아니고 비전공이다. 이게 1년에 1000입니다. 자, 확인. 양이 뭐죠? 양도하거나 양은 양수 받거나 증을 빌려주는 자가 있으면 빌려서 하는 자 100% 있죠. 양도, 양수. 이중 등록, 이중 소속, 이중만 보면 1년에 1000입니다. 사는요, 사무소를 2개 갖추면, 이때 사무소 2개는 임시중개시설물하고 같은 거예요. 그가 뭐지요? 거짓된 은행, 초과 금품 수수, 매매를 업으로 하는 자, 무등록업자임을 알면서 협조행위하는 자. B가 뭐지요? 비밀 준수 위반. 정은 정보를 허위로 공개하면. 공은 공인중개사도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개공사도 아닌 자가 개공사, 개공사도 아닌 자가 표시광고를 위반하면. 어쨌든 아닌 자가 하면 무조건 1년에 1000이에요. 자, 양이 좀 많게 보이지만 시험 때까지 계속 따라갑니다. 이, 사가 그 금을 받고 매매에 협조하면 1년에 1000만원씩 벌어도 전공이 아니고 비전공이다 이렇게 가는데, 여러분 이렇게 징역과 벌금을 형벌이라 그러잖아. 그죠? 형벌을 공부하면 반드시 따라가는 게 양벌 규정이고, 앞에서도 공부했지만 이 양벌 규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른쪽 297페이지. 자, 징역과 벌금을 공부하면 반드시 양벌 규정인데, 양벌 규정이 무슨 뜻입니까? 하니까 동그라미 1번. 자, 첫째 줄에 줄 것입니다. 소공사 중개보조원, 개공사인 법인의 사원 임원이까지만 줄 닦고 놓고, 중개 업무에 관하여 법 제48조, 48조가 지금 하고 있는 3년에 3000만원짜리, 또는 49조가 지금 하고 있는 1년에 1000만원짜리, 이걸 묶으면 징역과 벌금이다 이 말이에요.
징역과 벌금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 때는 줄 걸까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개공사에 대해서도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한다. 벌금형의 동그라미. 그리고 이거를 양벌 규정이다 이렇게 읽었는데 다시 여기에 여러분 비밀 준수를 위반하면 어떻게 되죠?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이죠. 그러면 소공사가 아니면 뭐 중개보조원이 비밀 준수를 위반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잘못한 행위자는 당연히 1년에 1,000만 원에 해당되겠죠.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지금 줄 거는 게 뭐죠? 개공사에게도 해당 조에 규정된 1,0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공사는 종업원 관리를 잘 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둘 다 처벌하니까 뭐라고 부른다? 양벌 규정이다. 이거를 개공사에게 벌금을 부과한다 그랬지 징역형을 부과한다고 시험에 내면 X잖아 지금 그죠? 줄 거는 게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형을 구하겠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딱 듣는 순간 아 조금 개공사 억울하다는 느낌 좀 안 듭니까? 잘못을 소공사나 보조원이 했는데 그건 잘못한 자는 당연히 처벌하는데 개공사에게도 1,000만 원의 벌금이 나온다는 건 작은 게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법에서 면책 규정을 도입해 준다고요. 그래서 중요하다고. 제일 밑에 면책 규정. 자, 별표 딱 찍으시고 개공사가 고용인의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줄 것까요?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하였다면 벌금을 받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걸 하나 넣어줬다고. 그죠? 그래서 평소에 주의와 감독을 많이 했다면 벌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거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면책 규정이 있다. 넘어갔어. 결격사유 판례니까 별표죠. 자, 그때 개공사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만약에 게을리하여 양벌 규정에 따라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게 되더라도 개공사 자신이 직접 사유를 위반하여서 받는 벌금형이 아니기 때문에 줄 긋고 별표 결격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별표 딱 찍고 밑에 판례 이렇게 적어 놓으셔야 돼요. 판례가 결격 사유로 보는 것은 아니다. 이게 양벌 규정이고 항상 여러분들은 징역과 벌금을 공부하고 나면 양벌 규정하고 딱 연결한다는 걸 느끼셔야 돼요. 자, 이제 이어지는 게 과태료 50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죠. 다 수업 중에 했던 건데 확인해 봅시다. 298페이지 제일 밑에 500만 원짜리. 자, 1번 개공사와 소공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뭐 안 받으면 연수교육 안 받으면 500만 원 과태료예요. 연수교육 동그라미. 자, 2번 개공사가 부당한 표시 광고를 하면 거기 부당한 표시 5글자의 동그라미 하셔야 돼요. 우리가 수업 중에 했지만 표시 광고를 위반하면 100만 원짜리 과태료인데 부당한 표시 들어가면 얼마다? 500 이렇게 공부했던 거예요. 지금 500만 원짜리. 바로 밑에 3번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을 하지 않거나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으면 500입니다. 근거 자료 동그라미 놓고 자 물어봅시다. 물건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 말로만 설명한다. 자료를 제시하면서 설명한다. 자료를 제시하면서 설명하라 그랬잖아. 그죠? 그거 안 하면 500만 원 과태료다 이 말이에요. 오른쪽 올라가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정보통신 두 개 동그라미. 자 이건 이렇게 공부했죠. 정보통신이라는 것은 네이버, 직방, 한방 이런 인터넷 사업자들 있죠. 거기에 광고가 올라오는데 부당하게 광고가 올라온다니까요. 없는 물건을 있는 척하고 그러면 국토장관이 그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그 자료를 제출해 보시오 하는데 자료를 안 갖다 내면 500만 원짜리 과태료다. 그렇게 수업했죠. 뭐 정보통신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6번에 거래정보사업자가 운영규정을 위반하면 동그라미. 7번 거래정보사업자가 둘째 줄에 명령을 이행하자는 동그라미. 그래서 운명 이렇게 말을 만드는 거예요. 오늘 이 명령은 오늘 첫째 시간 했어요. 개공사가 니나 감독 잘하세요 하면 6월에 업무 정지. 거래정보사업자가 니나 감독 잘하세요 명령을 안 들으면 얼마? 500만 원 과태료. 오늘 첫 시간에 했던 게 그거예요. 운명할 때 명. 자, 그 다음에 8, 9, 10, 11 그 5가지나 우리 교재는 적어놨는데 그 5가지 공통점이 뭐지요? 협회예요. 그 협회 들어가면 전부 다 얼마? 500. 그지? 그래도 이걸 말을 만들려고 이렇게 해놨어요. 일단 협회는 전부 500인데 거기 8번에 공제사 운용 실적 동그라미. 그 다음 9번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둘째 줄에 일단 이 동그라미 해봐요. 그 명 동그라미 해봐요. 명. 운명이요. 이래 말을 만들려고 그래요. 명
동그라미. 10번 협회에 대해 징계해임 요구할 때 요 동그라미. 그리고 이행할 때 이행도 동그라미. 11번 공제사업 운영에서 조사 검사에 불응한 자 그냥 보시면 되고 14 마지막 공제사 개선 명령을 역시 이행하자면 명령 동그라미 이행 동그라미. 자 그렇게 해서 지금 500만 원짜리 과태료를 우리 책은 12개나 그렇게 쫙 번호를 잡았는데 앞으로 우리는 공부를 이렇게 할 거예요. 자 500만 원짜리 과태료가 무엇입니까 하면 지금 동그라미 한 겁니다. 운명 이요. 여러분 오늘 암기표에도 다 나가 있습니다. 정보통신 부당표시 한 연자 씨는 500만 원짜리 과태료예요. 자 그래서 일단 뭐 제목을 찾아야 가사를 찾아갈 거니까 500만 원짜리 과태료가 무엇입니까 하면 뭐라고요? 운명이요. 정보통신 부당 표시를 한 연자 씨는 500만 원짜리 과태료인데 자 여기 운명적으로 거래 정보 사업자한테 부과해요. 운영규정 위반 명령을 위반하면 그 다음 지금 동그라미 있는 것 운명이요 요거는 협회에 부과하는 거예요. 협회. 그 다음 정보통신 들어가면 500이에요. 부당 표시 광고 500. 그 다음에 연이 뭐였죠? 연수교육을 안 받으면 500만 원짜리 과태료. 자는요. 물건을 설명할 때 자료를 제시하면서 설명하라 그랬잖아. 그죠? 자료 제시하지 않으면 500만 원. C는 뭐지요? C는 거기 없어요. C는 연자 부르는 소리입니다. 이것도 C도 설명 안 해놓으면 이 C는 500만 원짜리 어디 있는데 C 없다 C 이래 따다다니실까 봐. C가 뭐라고요? 연자 부르는 소리예요. 그러면 정확하게 500만 원짜리 과태료는 운명이요. 정보통신 부당 표시를 한 연자까지예요. 연자이라니까 말이 좀 느끼해서 연자 C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500만 원짜리 제목 찾아갑니다. 연자 C. 자 100만 원짜리 과태료입니다. 100만 원짜리는 워낙 많이 들었으니까 거꾸로 가봅시다. 노래 제목 적어놓고 가사 찾아갑시다. 100만 원짜리 제목이 뭐였죠? 이보개 문표 반납휴라고 100만 원짜리 과태료를 공부하셨으니까 자 제목 적어놓고 가사 찾아갑시다. 100만 원짜리 오른쪽 299페이지 박스 1번 사무소 이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어디 동그라미 할까요? 이 동그라미 이. 자 2번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보장에 관한 정서를 설명하자면 보장할 때 보 동그라미. 3번 등록증 등을 게시하지 아니하면 100만 원인데 어디 동그라미 할까요? 개 동그라미 개. 4번 자격이 취소되면 오늘도 했죠. 자격증 반납해야 된다 그랬잖아. 그죠? 반납에 동그라미 안 하면 100만 원짜리 과태료입니다. 5번 이번에는 등록증이 취소되면 등록증 반납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반납 동그라미. 그럼 반납이 두 개고 6번 휴업 폐업 신고 위반 휴 동그라미. 7번 중개 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위반하면 표시 광고할 때 표 동그라미. 8번 인터넷을 이용했을 때도 표시 광고 지켜야 됩니다. 표시 광고 표 동그라미. 9번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위반하면 문자일 때 문 동그라미 합니다. 마찬가지 10번도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문자를 이용한 부칙상의 경우사. 자, 경우사가 문자 위반하면 얼마? 100만 원짜리. 경우사 아닌 자가 하면 1년에 1000. 그래 공부했던 것들이에요. 자, 동그라미는 다 해드렸고 다시 확인합니다. 100만 원짜리 과태료 제목이 뭐라고요? 이복의 문표 반납휴인데 이가 뭐죠? 방금 했잖아. 이전 신고 위반. 이제 좀 찾아 붙어야 돼요. 따라 붙어야 됩니다. 보정사본 교부 안 하면 걔는요 게시 의무 위반. 무는요 문자 사용을 위반하면 표시 광고를 위반하면. 자 반납이 두 개인데 순서에 관계없이 등록증 반납 안 하면. 등록증은 왜 반납해야 되죠? 등록이 취소가 되면. 어떻게 하면 취소되지요? 결사적으로 허리 잡고 사양 일정. 절대적 취소되면 반납해야 돼요. 또 상대적 취소도 공부했어요.
그 다음 반납이 뭐였죠? 자격증 반납하는. 자격증 왜 반납하지요? 자격이 취소가 되면. 어떻게 되면 취소하지요? 양대로 부정을 징하게 하면. 그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휴가 뭐지요? 휴업, 폐업 신고 위반. 여러분 한 달 동안 들었는 걸 지금 20분 만에 동그라미 치면서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많게 보이겠어. 근데 한 달 동안 다 들었던 걸 지금 시험 때까지 막 수십 번을 반복할 거예요. 여기서 시험에 나올 때 여러분 점수 따기가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결코 어려워하지 마라 이런 뜻이고. 자, 형벌, 징역과 벌금을 공부하면 양벌 규정에 접어들었다면 이 질서벌, 과태료를 공부하면 짝지우는 게 문제가 돌아요. 짝짓기가. 자, 짝짓기 한번 해봅시다. 교재 300페이지 상단. 자, 짝짓기 이렇게 합니다. 거래정보사업자 줄 거예요. 공인중개사협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줄 거놓고 이 사람들한테는 과태료를 누구만 부과할 수 있다? 국토장관만 부과하는 거예요. 그 국토장관이 짝이에요. 짝. 이 짝을 놓치면 안 된다고요. 2번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으면 500만원짜리 과태료 누가 부과한다? 시도지사예요. 왜? 교육은 시도지사가 시키는 거니까. 세 번째도 자격이 취소되면 자격증 반납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반납 안 하면 이거 누가 부과한다? 시도지사. 왜 그런가 하면 자격증은 시도지사하고만 놀기 때문에 그래요. 자, 나머지 이제 1, 2, 3 빼고는 전부 다 개공사에 대해서는 누가 부과한다? 등록관청, 시장, 군수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짝입니다. 짝. 아, 이거 짝짓기가 시험에 보기보다 잘 나오는데 또 여러분 어려워하더라고. 그래서 나올 때마다 연습해 봅니다. 자, 지금 여기 문자 사용 위반 1번, 표시 광고 2번, 등록증 반납 안 하면, 자격증 반납 안 하면, 휴업, 폐업 신고. 시험에서 이 5가지를 딱 던졌어요. 이거 5가지 전부 다 100만원짜리 과태료잖아. 그죠? 이 내용을 딱 올려놓고 과태료 부과권자가 다른 것을 찾으시오. 답이 몇 번? 이 5개 중에 부과권자가 다른 것은 답이 4번. 자격증 반납 안 하면 누구? 시도지사. 나머지는 개공사들은 전부 등록관청이에요. 아, 갑자기 조용해져서 제가 금방 쫙 졌는데도 거기 해결 안 되는가 봐, 지금. 그지? 어휴, 다시 한번 더 합시다. 제가 가슴 충격받았어요. 지금, 여기 운명이요가 500만원짜리인데, 운명이요가 협회 부과되는 거죠. 요거 1, 2, 3, 4, 이 내용에다가 5번, 연수교육. 이렇게 5가지를 문제에 딱 던져놓고, 이거 다 500만원짜리잖아, 지금. 그지? 부과권자가 다른 것을 찾으시오. 아, 5번 나옵니까? 연수교육은 누가? 시도지사. 협회는 전부 국토장관. 짝 지어야 된다. 짝을 지어야 된다. 그죠? 협회 거래정보사업자 정보통신서비스는 국토장관밖에 안 놀아요. 다른 사람은 짝을 안 지어요. 그 다음에 교육하고 자격증은 시도지사가 관리하는 거예요. 나머지 다 등록관청. 결코 양이 많은 게 아닙니다. 이게 나머지.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시는 짝 지우는 문제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바로 밑입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 자, 과태료 부과 기준은 무엇에 정한다? 대통령령. 그거 하나 적어 놓고 거기 받아쓰기 하셔야 됩니다. 2번에 과태료 부과 기준은 대통령령 되는데 위에다가 적기를 부과 절차 이렇게 적어봐요. 부과 절차 받아쓰기. 부과 절차 적었습니까? 갈로 열고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 갈로 닫고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 아, 이거 어려워합니다. 여러분 한번 봐봐요. 이 지금 500만원짜리 과태료, 100만원짜리 과태료 질서벌인데 과태료를 질서벌이라 그래요. 이 과태료 지금 우리 책에 있는 거 보셨죠? 그리고 동그라미도 다 했잖아. 그죠? 시험에서 이런 과태료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른다 하면 틀려요. 지금 뭐라고 했죠?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을 따라요. 근데 여러분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이라는 게 말이 좀 잘 안 돌아가잖아요. 그럼 최소한 공인중개사법에 따른다 X 그거는 찾아낼 줄 알아야 된다고. 그죠? 그래서 지금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이라고 적어 드렸으니까 옆에다가 공인중개사법 X까지는 표시하셔야 돼. 근데 이게 얼마나 쏟기 쉽겠어요. 여러분 이게 운명이요 연자시 그 다음에 200만원 뭐 이복에 문표 반납표 중개사법에서 다 만났잖아요. 이게 중개사법에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어디 있다고요?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에 따릅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과태료는 일반법이 만들어져서 그래요. 그죠? 그래서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에 따르는데 최소한 그 말이 어렵거든.
공인중개사법에 따른다는 X다. 그건 찾아낼 줄 알아야 된다고 이제 일부러 크게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부터 기준이 있으니까 나머지는 다 됐습니다. 다음 주 수업 예고합시다. 310페이지 가보시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제 들어오죠. 굉장히 중요한 단어라는 느낌이 있다고 해야 됩니다. 오늘 정규 수업은 여기까지 마무리입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